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나온 각종 게임이 전세계 유행으로 퍼지고 킹덤의 갓을 쓰며 노는 인싸들의 아이콘, 수많은 자체 컨텐츠로 유행을 이끄는 플랫폼, 말 그대로 현재 대세 중 대세인 하나인 문화인데요. 이렇다 보니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으로 유튜브보다 많은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을 차지하면서 OTT 업체 거대 공룡으로 엔터 산업에 디즈니를 씹어먹고 전 세계 OTT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기 이르죠. 하지만 올해 들어 이런 넷플릭스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디즈니를 위협하던 넷플릭스라는 말이 무색하게 작년 11월 $600가 넘어가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올리던 주가는 올해 1월이 되자마자 곤두박질 쳤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이 이제 대세는 넷플릭스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넷플릭스가 대세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재밌는 컨텐츠를 편리하게 보면서 가격은 정말 획기적으로 구성됐던 점이었는데요. 1990년대 당시 미국에선 문화를 소비하는 방법 중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것이 비디오였는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은 시절에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에 가야 했지만 영화관에서 사용되려면 워낙 많은 비용이 드는 탓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됐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차를 끌고 길게는 몇 시간을 가야만 볼 수 있다는 불편함,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 기능이 없던 케이블 TV의 문제들로 많은 만화와 영화들이 비디오를 통해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와 각종 컨텐츠를 비디오로 소비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비디오를 일정 기간 대여해주고 대여를 받는 비디오 대여점이 미국 전역에서 성행했는데, 새롭게 나오는 영화와 만화 비디오를 싼 가격에 볼 수 있고 보고 싶었던 컨텐츠를 기다리지 않고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만화책방, 비디오 방이라면서 컨텐츠를 빌려주고 돌려받는 가게들이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미국도 당시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빌려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반납하는 날에 놓쳐서 연체료를 물었던 적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미국도 우리나라 비슷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창업자 중 한 명인 리드 헤스팅스도 아폴로 13 비디오 반납을 늦게 해 $40라는 벌금을 문 것을 계기로 넷플릭스를 창업하기도 했고요. 넷플릭스의 첫 시작은 비디오 대여점의 불편함과 불합리함을 깨는 것에서 시작했는데요. 당시 미국에선 영화관보다는 아니지만 비디오 대여점에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고, 그 불편함을 알았던 넷플릭스의 두 창업자는 우편 대여 산업을 시작했는데, 일정 월 구독료만 내면 원하는 비디오를 보내주고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기존 비디오 대여점보다 싼 가격과 편리함으로 좋은 반응 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죠. 이런 특별한 가격 정책 그리고 편리함은 넷플릭스가 비디오 대여 산업을 접고 OTT 산업으로 넘어오면서도 꾸준히 유지됐죠. OTT 시장으로 빠르게 넘어와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하면서도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이어온 획기적인 가격 정책을 그대로 담아냈는데요. 기존 케이블 TV 업체들이 $50가 넘는 금액을 매월 청구하지만 넷플릭스는 가장 낮은 요금제인 베이직이 한 달에 $7.99만 내면 모든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계정을 공유하면서 서로 컨텐츠를 추천해주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넷플릭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는데요. 여기에 처음 넷플릭스를 접한 사람들에게 30일 무료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접근성을 끌어올려 케이블 TV와 다르게 가성비 갑의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멈추지 않고 스트리밍 라이센싱에서 단독 스트리밍으로, 더 나아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 컨텐츠를 연결해주는 중간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했어요. 넷플릭스는 초기에 주로 컨텐츠 제작자들과 스트리밍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 재밌는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을 주력으로 삼았는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했죠. 제작자들로부터 컨텐츠를 수급하다 보니 지역, 개봉일, 계약 방식 등에 따라 제작자 조건에 맞춰야 했고, 이런 조건에 맞춰 계약금, 계약 기간이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같은 가격으로 월 구독료가 정해지는데 한계가 발생해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제작자들과 1대1로 계약하는 단독 스트리밍 계약으로 제작자들과 진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마저 비용 구조 문제를 넷플릭스가 개선하면서 자신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고 있는 게 알려지자 제작자들의 재계약 요구가 물밀듯 밀려오게 됐고요. 실제로 콘텐츠 제작자 중 하나인 에픽스는 이런 계약을 문제 삼고 넷플릭스를 떠나 아마존이 운영하는 아마존 프라임과 단독 계약을 맺게 됐는데, 재밌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이 하나둘 떠날 것을 우려한 넷플릭스는 아무리 좋은 가격,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도 재미가 없다면 넷플릭스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갖고 이에 자체 컨텐츠 개발을 시작했죠. 넷플릭스가 우려하던 재미의 하락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컨텐츠의 거대 공룡기업 디즈니가 자체 OTT 사업을 시작하면서 넷플릭스와 협업을 중단했을 때도 있었지만, 넷플릭스의 노력으로 2012년 첫 오리지널 컨텐츠인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작으로 2021년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한 넷플릭스 자체 제작 컨텐츠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달고나라는 한국 문화를 전 세계 유행으로 만들게 됐죠. 더불어 넷플릭스는 구독자들의 시청 시간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시청 유형을 파악해 알고리즘 개발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미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선점했고 전 세계 유행의 인싸의 아이콘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서 보는 넷플릭스 그리고 인싸들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플랫폼과의 차별화, 가성비, 그리고 편리함 재미를 주던 넷플릭스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의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해지하고 넷플릭스 등 온라인 OTT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코드 커팅 현상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경쟁 업체 역시 늘어나기 시작했죠. 앞서 말한 것처럼 디즈니는 자체 OTT 플랫폼 개발을 선언했고 이렇게 등장한 디즈니 플러스는 압도적인 컨텐츠 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죠. 최근 가장 핫한 컨텐츠로 알려진 파친코를 공개한 애플TV 역시 주목받고 있는데 모두 넷플릭스의 장점인 구독 서비스를 흡수한 OTT 플랫폼이라는 점과 자체 컨텐츠를 공개하는 등의 차별성을 두고 성장하고 있죠. 애플TV,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는 많은 수의 넷플릭스와 같은 유형의 OTT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 잘 알려진 제작사들도 OTT 플랫폼에 뛰어들게 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대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는 컨텐츠를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OTT가 처음 시작된 미국에서 TV 시청하는 전체 시간에 스트리밍 등 OTT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도 27%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OTT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넷플릭스의 순 구독자 증가율이 2019년을 기점으로 점점 하락하더니 2021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하면서 이를 증명하기도 했죠. 그만큼 넷플릭스를 갖고 있는 1위 자리를 누구라도 뺏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경쟁 업체들이 성장으로 대 OTT 시대가 열린 이때 넷플릭스는 첫 구독 무료 서비스를 없애고 계정 공유를 단속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동거 중이 아닌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프리미엄 요금제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했는데 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 엄청난 점유율을 통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대중들의 시선은 이미 여러 번의 가격 인상으로 뿔나있던 많은 사람들의 고민으로 이어졌고 결국 넷플릭스를 떠나 더 재밌는 컨텐츠 그리고 더 좋은 가격대를 찾는 사람들의 이탈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대중들의 비판에도 넷플릭스가 처음 비디오 대여 산업 때부터 유지하던 매력적인 가격 정책을 바꾸는 이유는 수익 확대와 지속 성장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목되지만 매출을 올리기 가장 쉬운 길인 만큼 가장 안 좋은 길인 가격 인상으로 언제든 1위 자리가 바뀔 수 있는 현재 OTT 시장의 성장세와 반대되는 정책은 결국 넷플릭스의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을 뿐이죠. 이런 우려는 넷플릭스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구독 서비스 개편으로 주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징어 게임 굿즈 등을 판매하며 이커머스 사업 등을 확장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죠.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탈퇴가 가속되는데 이와 반면 워너브라더스가 운영하는 HBO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인데요. 신규 가입자는 2021년 기준 HBO가 가장 높고 넷플릭스는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등에 밀려 6위로 밀려났죠. 전세계 2021년 4분기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2억 2천만 명으로 전년 동기 9% 증가에 그쳤지만 디즈니는 훌루와 디즈니 플러스 등을 포함해 총 34%가 증가한 1억 9천만 명이 유료 구독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신규 가입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컨텐츠의 질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컨텐츠 제작의 전통적 강자 워너브라더스와 디즈니의 진출에 넷플릭스는 자체 컨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에 비해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많은 OTT 업체 중 단연 매력적이었던 가격 정책도 이제 없어지게 됐고요. 전세계 인싸의 아이콘이자 유행을 선도하는 넷플릭스는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죠. 회원 친화적인 가격 정책이 사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OTT 시장에서 대중들은 이제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고객들을 잡기 위한 전세계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은 더 좋은 컨텐츠를 생성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땡큐!